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징수법 교육을 맡고 있는 김기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다 들리시죠? 네, 예,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납부기한, 반갑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제도에 대해서 할 거고요. 두 번째, 3시부터는 납세담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부기한 등 연장 등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납부기한 등 연장 제도는 먼저 그 13조에 납부기한 연장 등 제도에 대한 그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 절차에 대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승인 절차, 그리고 취소하고 징수하는 절차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나쁘게한 연장 사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연장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연장 신청서를 어차피 이제 작성해야 되겠죠. 연장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나쁘게한 연장 취소의 사유와 취소 사유가 있죠. 취소의 사유와 취소에 따른 납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화면은 저기 24년도 10월 22일자 뉴시스 기사 입력 화면인데, 인천 서구 왕길동 소재 기계 가공 공장에서 화재 발생한 그 기사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국세청 왕길동 화재 피해 납세자 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이렇게 기사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면 납세자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네. 기계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도는 당연하고, 의뢰했던 사업자, 납품을 받아가지고 공급해야 되는 사업자, 관련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사유죠. 이게 재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유인데, 이러한 재난이 발생해서 납세자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어, 담세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럴 때 납부기한 연장해주는 세정지원적인 측면으로 납부기한 제도가 있습니다. 네. 납부기한 연장, 그리고 납부고지 유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홍길동이라는 사업자, 이제 기계 가공업을 하는 홍길동이라는 사업자가 있다고 했을 때 법 13조에 규정된 사유 발생, 그 시행령에도 규정돼 있고요. 어, 한데 기본적으로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인데, 거의 모든 단계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납부기한 단계에서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 부가가치세 일기과세기간 26년도 일기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기한이 아직 도래하기 전에 어떤 저렇게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 7월 25일인 법정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죠. 신청해서. 그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납세자가 이제 7월 25일까지 신고를 했는데 납부를 아직 안 해서 세무서에서 고지가 나가죠. 보통 9월 달에 고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9월 달에 고지가 나가서 9월 말 납기로 고지서를 받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재난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고지서상 납부 기한, 9월 말 납부 기한이었죠. 요거를 연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고지서를 받았는데, 9월 말까지 고지서를 받았는데 또 납부를 못하면 이제 독촉이 되는 거죠. 그럼 세무서에서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독촉 기한이 10월 20일까지죠. 20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독촉 기한 도래하기 전에 또 이러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도 독촉 기한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법정 납부기한, 지정 납부기한, 독촉 납부기한 합쳐가지고 납부기한 등이라고 합니다.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왜냐하면 이제 징수법상의 이제 용어의 정의가 아, 그 납부기한이란 확정된 국세를 납부할 기한으로서 법정 납부기한하고 지정 납부기한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독촉 기한까지 합해가지고 납부기한 등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지 예정인 단계에서도 이러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이 납부 고지를 유예해 주는 제도도 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같은 경우도 보통 4월 25일까지 고지 납부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4월 25일, 10월 25일 이렇게 있죠. 이런 단계에서도 이렇게 화재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납부 고지를 유예해 주는 거죠. 이거를 다 표현해 가지고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거의 모든 단계에서 어떤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납부고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3조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이나 이렇게 왕길동 화재 같은 재난 있죠. 그리고 도난. 그래서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리고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병영이 이제 좀 악화가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좀 개인적인 거지만 납세자나 동거 가족이 질병이라든가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장기 치료 또는 사망해서 상주인 경우에도 이렇게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통치기 범위 현저한 손실이나 뭐냐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결손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손실에서는 사업에 관해서 생긴 손실 위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보면은 시행령 11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장부나 서류, 그 밖에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 그렇죠. 뭐 검찰에 영치될 수도 있고, 경찰, 검찰 다 이렇게 영치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정전이라든가 프로그램의 오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시스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납부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은행이라든가 최신관서 정보 처리 시스템이 예, 오류가 났으면 기본적으로 납부가 안 되죠. 원천세 납부 같은 경우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이제 매달 납부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시스템이 항상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경우는 아니니까 원천세 납부기한 연장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이런 사유로 해서 연장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3호도 마찬가지죠. 금융기관이라든가 최신간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것도 당연한 거고요. 네 번째 세무사인데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그리고 세무대리 업무 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포함해서요. 재해를 입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도 이렇게 납부기한 연장 사유로 하고 있고요.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호부터 3호까지의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이 규정은 13조 규정도 그렇고 시행령 규정도 그렇고 딱 요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열거된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규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부고지 유예인데 납부기한 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하고 납부고지 유예 사유는 동일합니다. 방금 배웠듯이 에, 사업에 심각한 현저한 결손이라든가 그쵸? 중상해 6개월 이상 장기 치료 사망 뭐 이런 것들이죠. 재해 도난들. 납부고지 유예 사유와 납부기한 연장 사유는 일단 동일하고 차이점은 뭐냐? 납부고지 유예는 이제 고지가 예정된 것들,
국세가 확정됐는데 고지가 예정된 것들을 고지 유예해 준다. 그렇죠? 지정 납부기한 연장은 이미 고지가 나갔는데 그거를 연장해 주는 거고 납부고지 유예는 아직 고지 예정인 거를 연장해 준 제도다. 사유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분, 그렇죠? 아직 고지 예정인 거죠.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납부고지를 유예한다. 차이점은 고지 예정이다. 요 부분만 좀 차이점이 있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납부고지. 납부기한 연장에 관련된 이제 통칙인데요. 기한 등의 연장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뭐냐? 사실 제 국세기본법에 그 납세자에 대한 정의가 돼 있죠. 원천징수 의무자, 그리고 원래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이렇게 보충적 납세 의무자까지 다 납세자에 포함이 되죠. 이렇게 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 국세징수법에서도 납세자에게 13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등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흔히 실무적으로는 그 재산세과에서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라서 뭐 상속 재산이 이제 현금성 상속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만 받았기 때문에 담세력이 납부할 그 돈이 좀 없는 경우에 연부 연납을 신청하게 되죠. 이게 납세 담보 제공하고 연부 연납을 신청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2천만 원 초과할 때 최소 5년이라든가 최대 20년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연부 연납 중인 거예요. 연부 연납 중일 때 그 연부 연납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한 도래하지 않겠어요? 그때에도 이러한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있으면 그 연부 연납 기간도 연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납세 의무자에 대한 이제 강제징수 금지 표현이죠. 아, 원래 납세자에게 징수를 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원래 납세자로부터 징수를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보충적으로 2차 납세 의무자를 지정해서 징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된 납세자가 있어요. 원 납세자가 있단 말입니다. 주된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하면 지금 체납이 된 게 아니죠. 독촉 기한까지 연장을 하겠지만 아, 독촉 기한을 연장했기 때문에 강제 징수가 안 되는 거죠. 독촉 기간이 경과가 돼야 강제 징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 납세자에 대해서 납부기한 연장이라든가 독촉 기한을 연장했다라는 상황이라는 것은 강제 징수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납부고지라든가 강제 징수가 부정성에 따라서 안 되는 겁니다. 원 납세자에게 강제 징수를 해도 부족분에 한해서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고 강제 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반 거꾸로 있죠. 2차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연장을 하면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강제징수가 안 되겠죠. 근데 원납세자의 강제징수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원납세자의 강제징수 할 수 있으면 먼저 빨리 해서 끝내야 되겠죠. 원납세의무자에게 안 될 때 비로소 2차 납세의무자에게 하는 거니까요.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예, 신청서인데요. 네.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한번 작성한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네. 어떻게 작성을 하냐? 그러니까 납세자는 자, 다 올 수 있죠. 납세자. 납세 의무자는 다양히 오는 거고요. 원천징수무자라든가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네. 연대 납세 의무자나 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은 일단 고지를 해야 되겠죠. 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지를 하게 되면 이제 납세자의 죄가 아, 납세 의무자 고지를 받았으니까 납부해야 될 납세자의 지위가 되죠. 그래서 납세자에게는 이렇게 다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납세자에게 징수법 13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납부할 국세의 내용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신고분과 고지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분은 법정 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거죠.
고지분은 지정납부기한과 독촉납부기한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고지서 발행번호가 있을 거고 납부기한이 있고 독촉기한까지 연장하니까 이 독촉기한도 같이 이 가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위에 거 신고분 연장을 법정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라고 하고 고지분은 지정 납부기한과 독촉 납부기한을 합쳐가지고 지정 납부기한 등을 연장한다. 이 법정 납부기한과 지정 납부기한 등 합쳐서 납부기한 등을 연장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을 이제 넣어주게 되는 거죠. 밑에는 이제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는 이제 13조에 규정된 사유도 올 수 있고 시행령 11조에 규정된 사유도 올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재산의 그 현저한 손실이라든가 부도, 도산의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겠고 6개월 이상 장기 치료 등 이런 것들도 올 수 있겠습니다. 기간은 최장 9개월입니다. 최장 9개월이어 가지고 부가가치세 7월 25일 납부기한이다. 그럼 이걸 최장 9개월로 하면 이제 25년도 24년도 7월 25일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25년도 4월 25일까지 최장 9개월 정도 연장 신청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연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직권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 해가지고 납부고지 유예 통지. 납부기한의 연장과 납부고지 유예 통지는 이제 납세자가 신청을 하면 신청에 따라서 이제 승인 통지를 하겠죠. 근데 요 사유들은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한 게 아니고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보통은 그 코로나19 때 전국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할 때는 이렇게 하게 되죠. 통지 대상자, 가운데 봤을 때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이다.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특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쪽 지역의 특정한 어떤 업체만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거의 전부를 지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이다.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 통지 방법을 관보나 일가신문, 정보통신망 같은 데 공고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한국은행이라든가 채식완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스템 정상 불가동이면은 이 시스템 정상 불가동에 따라서 납부기한 연장에 대상되는 사업자를 특정하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직권으로 하면서 통지 방법은 관보나 일가신문, 정보통신망 통해서 납세자들한테 빨리 알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통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청과 승인 절차입니다. 신청과 승인 절차.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통지도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약간 예외적인 사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납세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 자체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여기서 이 기한 만료일이라는 것은 이 법정 납부 기한, 그렇죠? 지정 납부 기한, 독촉 납부 기한, 요걸 말하는 거죠. 그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기한 만료일까지도 신청 가능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승인 여부를 통지하는 것은 기한 만료일까지는 통지한다. 기한 만료일까지는. 그리고 이제 신청의 외에 사유가 있죠.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 만료일까지 통지를 안 했다라고 하면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만료일까지는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세무공무원이 통지를 안 했을 때는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의제가 되니까 실무적으로는 거의 뭐 다 만료일까지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연장 또는 유예액에 상당하는 납세 담보의 제공을 요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납부기한 연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 만약 그 납부기한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연장해 줬다고 하면은 그 연장된 기간 동안에 사실상은 자금을 대여한 것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은행권에서도 돈 빌려주면 담보를 잡듯이 우리 조세 채권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납부기한 연장을 하면 그 연장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인데 1호, 2호, 이렇게 3호, 4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사업에 심각한 손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그죠? 로서, 그 다음에 약간 판단 범위가 들어갑니다. 납부할 금액이라든가 연장 기간, 과거, 국세 납부 명세 등을 이제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또 연장해 줬는데 체납을 했거나 뭐 기존 체납자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희박하겠죠. 그러지 않고 과거에도 납부기한 연장해서도 성실하게 납부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납세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다. 이건 뭐 이유가 없죠. 세 번째로 또 한국은행 최신환서 근무기간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이건 당연히 납부 자체가 안 되니까 당연히 납부기한 연장되는 거고 납세 담보 요구할 사항이 아닌 거죠. 이와 유사한 경우.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딱 열거된 요 사유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유사하면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우리 세무공무원 그 사무처리 규정에 그렇게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7천만 원까지는 제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을 제약하는 것은 사무처리 규정이에요. 사무처리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되죠. 그리고 그래서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7천만 원까지는 이제 제공 사유가 담보 제공 요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타협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수 있지만 7천만 원이 초과가 되면 일반적으로 담보 제공을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처리 규정에도 되게 많아요 사유가. 연장 유예기간 분납 한도 규정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승인 통지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세무서장이 이제 납부기 한장 신청을 받고 승인을 통지할 때 이런 부분들이 표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7월 25일 거를 부가가치세 24년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거를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했다고 가정하고요. 9천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최장 9개월 연장이니까 9개월을 신청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 9개월이면 6개월 부분부터는 분납을 하도록 매달 분납을 하도록 돼 있어요. 7, 8, 9 7월 7개월째 되는 게 2월 25일이고 8개월째 되는 게 3월 25일이고 9개월째 되는 게 4월 25일이고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씩 이렇게 6개월 초과할 때 최종 3개월은 분납으로 신청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승인도 이렇게 합니다. 여기 밑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6개월만 승인을 해줬다. 6개월만 최장 9개월인데 6개월만 승인해줬다. 그러면 6개월이 경과됐을 때 연장 사유가 미해소가 됐다라는 거죠. 부도 도산의 우려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3개월 더 해줄 수 있죠. 통상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니까 6개월만 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3개월 더 할 수 있는 거죠. 납부지원 가산세 미부과입니다. 왜? 법정 납부 기한, 하여튼 납부할 기한을 법적으로 그때까지 납부할 금액을 그 자체를 연장해 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납부지원 가산세가 붙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납부지원 가산세 미부과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에 대한 연장 기간 특례가 시행령 12조에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그 위기 지역 소재 기업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위기 지역이라고 해서 고용 재난 지역, 고용 위기 지역 이렇게 고용 재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기업 도산이라든가 정리 해고가 발생된 지역을 지정하는 건데 거의 지정된 적이 없고요. 고용 위기 지역 같은 경우는 지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2018년도 4월에 그 군산의 한국지행공장 폐쇄라든가 조선업 침체에 따라 가지고 거제 통영 고성창원 진행 울산도구 이런 경우에는 고용 위기적으로 지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의 지정된 바가 거의 없고 마지막으로 특별재난 지역이 있죠. 특별재난 지역은 연례 행사로 많이 지정이 됐죠. 지금 보면은 이태원 참사 이것도 그렇고 무한항공도 그렇고 경북 산불도 그렇고 뭐 매년 또 홍수가 나면 그 홍수 지역들 또 가뭄 피해 받은 지역들 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죠. 재난 피해인 거잖아요. 재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특별재난 지역 선포는 거의 매년 저기 지정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이 네 가지 지역을 위기 지역이라고 하는데 위기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이제 최장 9개월이 아니라 2년까지 해줄 수 있다. 2년 이내로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5년부터 이제 추가가 됐는데 그 이태원 참사로 예,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있을 수 있죠. 이 말은 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유가 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도 2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분의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도 2년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무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 분만 살아남고 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얘를 뭐 이렇게 약간 구분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분이 있었다면, 그렇죠. 그 돌아가신 분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였다. 그리고 그거를 예, 사업장을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똑같이 2년 이상 납기 연장을 해줄 수 있다. 이게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납부기한 등 연장의 취소 규정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세무서장이 승인을 해주죠. 승인을 해주면서 최장 9개월인데 하여튼 분납을 하지 않습니까? 최종 3개월 분납을 하죠. 네. 최종 3개월 분납을 합니다. 분납 조건에서 분납 승인을 하죠. 근데 그 분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보면 조건부 승인인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분납을 미이행했으니까 납부기한 연장의 승인의 효과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취소한다. 이게 될 수 있고요. 어, 세무서장 요구의 불응도 있어요. 그러니까 담보물 추가 제공이라든가 보증인 변경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인데 처음에 담보를 받았는데 그 연장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받거든요. 근데 그 담보물의 가치가 확 떨어져서 담보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면은 다른 담보를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변경 요구에 요구하지 아니하면 세무서장으로서는 현재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이 유지가 된 게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다. 보증인도 마찬가지예요. 납세 보증인이라고 해서 담보 보면 은행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은행의 납세 보증서라든가 신용보증기금 그 다음에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그 자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증인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또 자력이 감소가 됐다 해서
보증인 변경을 요구하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 상환 기타 사정 변화가 있는데 처음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했을 때 사업의 심각한 위기 뭐 이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따라서 해줬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변화가 됐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실무적으로는 뭐 거의 없는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어서 연장된 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취소할 수 있다.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는 그렇습니다. 징수법에 나와 있는데요. 납세자의 자력이 완전히 감소가 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납기 전 징수 사유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납세자의 재산이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을 때 재산이 환가돼서 이미 채권자들한테 분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가 진행되고 있을 때 파산 선고가 됐을 때 뭐 이런 경우입니다.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이런 경우에는 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세 채권을 납세 담보를 받는 것도 결국은 안 받겠다는 게 아니죠. 기한의 이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한의 이익을 주는 제도이고 채권 담보도 7천만 원 초과가 되는 경우는 담보도 받기 때문에 예,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납기 전 징수사유 이렇게 파산 선고라든가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다시 빨리 고지해서 우리도 조세 채권을 강제 징수하는 방향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네. 승인 취소 후 징수 규정을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고지 유예된 국세, 납부 고지 유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예정 고지 4월 25일 예정 고지가 있었는데 그 단계에서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4월 25일 4월 달에 고지할 거를 4월 25일로 해서 고지할 거를 뭐 7월 25일이라든가 8월 25일로 유예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그 취소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은 고지 유예한 거는 그냥 고지서를 발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고지한 것, 예, 지정납부기한을 연장해 준 거죠. 이미 고지해서 9월 말 납기로 고지했다. 근데 여기에 연장 신청이 들어와서 납부기한 연장했다. 지정납부기 연장했다 하면 뭐 12월 말일까지로 연장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인 독촉장을 발송한다는 거죠. 취소하고 징수한다는 의미가. 그리고 이제 독촉 기한도 연장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미 독촉한 국세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압류죠. 강제 징수 아니겠습니까? 강제 징수로 압류 절차로 취소하고 징수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법 16조 3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승인 후 여기서 말하는 지정납부기한 등은 요 두 개를 말하는 거죠. 고지분 연장, 독촉분 연장. 요거를 연장 승인 후에 취소한 경우에 다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이 불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취소 사유 중에서 분납 미이행, 그러니까 재산상환 기타 사정 변화 빼고 분납 미이행, 세무서장의 담보 변경 등의 불응, 납기 전 징수 사유로 지정 납부 기한 등 연장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국세에 대해 다시 지정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을 해도 연장을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보면은 다음 사례를 보고 한번 조금 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24년도 9월 말 납기로 고지가 됐어요. 9천만 원이. 이때 납부기 연장 사유가 있어가지고 연장 신청을 했고 세무서장이 연장을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연장 기간은 이제 최대 9개월로 해줬어요. 그래서 9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최대 9개월에서 나머지 최종 3개월은 이렇게 분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종 3개월 1차가 4월 말 3천, 2차가 5월 말 3천, 3차가 6월 말 3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 말에 납세자가 분납을 이행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분납을 안 했단 말입니다. 4월 말에. 그러면은 분납 미이행이면 이제 승인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월 말에 분납 미이행했으니까 5월 달에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9천만 원. 예, 9천만 원을 바로 독촉장 보낼 수 있고 요건만 3천만 원에 대해서만 그냥 고지할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분납 미이행 것만 징수할 수 있다. 5월 말까지인 건 기다려서 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근데 제가 지금 제시한 사례는 한꺼번에 징수로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9천만 원을 한꺼번에 징수한다라는 거죠. 이미 고지한 거니까 그 다음 단계인 독촉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법 규정에는 독촉 기한도 연장이 가능하죠. 근데 독촉 기한은 지정 납부 기한 등의 연장이죠. 고지서 상에 납부기한 연장하고 지정 납부기한 연장 아닙니까? 이 지정 납부기한 연장을 했는데 분납 미이행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안 된다라는 거죠. 지정 납부기한 연장이. 그렇죠? 그래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발급받고 9천만 원에 대해서 다시 연장이 가능하냐? 안 된다라는 거죠. 법 여기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 16조 3항에 이렇게 지정 납부기한 등을 연장했는데 분납 미이행 등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연장이 불가하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자, 이게 지정 납부기한이 아니라 최초의 법정 납부기한을 연장했어요. 법정 납부기한. 그러면 이제 7월 25일 거를 뭐 9월 25, 네, 9월 25일까지 연장했다고, 2개월 연장했다고 쳐도, 요거는, 예, 분납 미행을 해도, 그 다음 단계는 뭐죠? 고지가 나가죠? 그럼 고지에 대해서 지정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법이 없거든요. 대신 사무처리 규정에 있습니다. 사무처리 규정에서는 법정 납부기한의 연장을 분납 미이행으로 해서 취소한 경우 그럼 고지가 나가잖아요. 그 국세에 대해서 지정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거가 있습니다. 법에 없기 때문에 사무처리 규정에다 넣어놨죠. 한도는 각각 9개월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달 지연으로 인한 이제 그 납부기한 연장인데요. 일반적인 송달 지연입니다. 그러니까 납부고지서라든가 독촉장, 송달 지연으로 고지서라든가 독촉장이 반송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는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으로 보내고 송달 장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면은 주소지, 거소지, 뭐 영업소 이런 데로 보낼 수 있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본점 소재지라든가 법인 사업장한테 보내겠죠. 근데 보통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로 보내는데 주소지에 지금 없죠. 일하러 나갔죠. 그러다가 어, 삼, 반송이 됐다가 다시 재발송하게 되면 그 우편물 가는 시간이 있죠. 시간이 있고 다시 재반송해서 우리한테 세무서에 돌아오는 시간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 기간 동안 재송달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가죠.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달한 날에 납세자한테 고지서가 도달했단 말이에요. 이미 지정 납부기한이 지났다. 자, 9월 말 납기인데 도달이 10월 2일 날 됐다는 거죠. 이미 지난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나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자, 9월 말 납기인데 납세자가 9월 25일 날 받았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는 9월 25일 날 고지서를 받았는데 네, 날짜가 며칠 없죠? 5일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최소한 남아있는 기간이 15일은 부여해야 된다. 14일이 지난 날이라고 하죠. 14일이 지난 날은 15일이죠.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14일에 납부기한을 줘라 라는 거죠. 일반적인 송달 지연으로 이럴 때.
요 예에도 보면 원래 4월 말 납기 고지서인데 납세자가 4월 23일 날 고지서를 받았다고 전화가 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전화가 오죠. 저도 많이 세무서에 있을 때 많이 이렇게 많이 받아왔죠.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15일의 기한의 이익을 줘야 된다. 전산상으로 바로 지금 처리할 수 있죠. 전산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전산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8일, 5월 8일이 14일이 되는 날이니까, 5월 7일이 14일이 되는 날이니까 5월 8일로 납부기한 변경 처리를 해주고 결제를 승인을 받고 하면 예, 납부기한이 4월 4월 30일에서 5월 8일로 변경이 되죠. 그러면 납세자는 5월 8일까지 고지서상 그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14일에 납부기한을 준다. 송달 받은 날로부터 납세자가 납세자한테 도달한 날로부터 최소한의 15일의 납부기한을 준다라는 규정입니다. 네. 연장 기간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법정 납부기한 연장 가능하고 지정 납부기한 연장 가능하고 독촉을 받았을 때 독촉 납부기한도 연장 가능하고 그랬죠. 위기지역 소재 기업 같은 경우는 2년 적용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송달 지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법정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 가능하죠. 6개월 초과했을 때 3개월은 분할 납부로 승인합니다. 그리고 지정 납부기한하고 독촉 납부기한은 이렇게 합쳐가지고 최대 9개월이에요. 최대 9개월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6개월 초과 시 3개월 근등 분할고지로 합니다. 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과되는 세목에 한해서 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이라고 했습니다. 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즉 위기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용재난지역부터 해가지고 특별재난지역까지 위기지역 소재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재난지역에 선포가 사유된 재난으로 인해서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업자라든가 재난으로 인해 에, 선포가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상속 이니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2년 추가적으로 올해 생겼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이에 부과되는 세목에 한해서 적용되고요. 공히 납부지원 가산세는 부과가 되지 않는다. 납부기한 연장의 의미가 그거죠. 납부지원 가산세 부과가 안 된다는 얘기죠. 강제징수 금지는 당연히 맞고요. 소멸시효는 정지된다. 왜냐하면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행사를 할 수 없죠. 나쁘게 연장 중이니까 뭐 압류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행사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간은 시효가 정지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송달 지연도 최소한 14일이 지난 날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해준다. 납부지원 가산세는 미부과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이렇게 납부기한 연장 관련된 그 법령입니다. 시행령이고 요거는 참고 자료로 넣어놨으니까 이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고 이번 시간은 이거 납부기한 연장 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좀 쉬었다가 3시에 납세담보 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쉬었다가 하시죠.